다음 주제는요. 때 아닌 검찰과의 내통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소식입니다. 재석 295인 중 가결 149인. 2023년 9월에 이뤄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요. 부결을 호소했지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년이 지난 지금 사건 뒤에 내통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자, 이놈희 기자. 그러니까 2년 전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 이게 민주당 일부 세력과 검찰이 짜고 한 것 같다. 일종의 그런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왜 이 발언을 했는지 궁금한데 사실 저 유튜브가요. 미리 녹화를 한 거고요. 그 녹화한 것이 어제 공개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저 폭탄 발언 때문에 정말 또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당에서 한 이탈표가 이제 30표 안팎으로 나와서 결국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우리 당내 일부, 그러니까 뭐 비명계 인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일부와 검찰이 짜고 이렇게 이탈표가 나와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엄청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요, 당내 유력 인사를 만났을 때 당대표직 사퇴하지 않으면 뭔가 사법 처리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근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거를 본인은 이 발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자, 인터뷰 보면 김주식 대표님, 뭐 이 대표 어조 상당히 셉니다. 뭐 가결표 던진 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면서 사적 욕망의 도구, 암거래 집단 굉장히 센 단어들이 등장을 하던데 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 발언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이미 다 지난 일이다. 이제는 다 같이 이 어려운 혼란의 시간을 같이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놓고 다시 이제 저 인터뷰를 하던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앵커가 당시에 그때 본회의장에서 저게 가결됐을 때 어떤 솔직한 심경이 어땠냐라는 걸 물어봤고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좀 서운했던 그런 심경을 좀 발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22년도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어떤 정치적 보복, 정치적 수사 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정적 죽이기용 수사 이런 식으로 느껴질 만하게 그렇게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수사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소 또 체포 동의안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내 개인의 어떤 잘못과 비리에 의한 것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다 같이 좀 일치 단결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의원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에 대한 섭섭한 감정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미 다 지난 일이다. 나는 이미 이것을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때 그런 느낌은 지금 현재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당시 섭섭했고 지금은 좀 지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대표가 사실 본인이 그때 부결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했던 것도 일종의 뭐 이탈표를 뭐 잡아내려고 한 거였다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문이기도 해요. 그럼 그 시점에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색출 작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 당시에 사실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 방증하듯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거의 30분도 안 돼서 사실상 경질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했던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면들이 많았다라고 보고요. 이거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아까 녹화 방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얼마 전부터 통합 행보를 한다라 그래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얼마나 많은 친문계 의원들을 예방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라는 것. 반드시 의도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느냐? 전 이재명 대표가 다가올 2심 선고에 대해서 3월 네. 26일로 다가온 2심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도래한다면 민주당 경선 한복판에서 2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 비명 행사한 비명계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맹폭이 쏟아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 그런 말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엄두도 하지 마라. 저는 이런 좀 예고되어 있는 경고를 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부터 또 이낙연 그 새미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반명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어떤 집안 단속을 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집안 단속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어쨌든 뭐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이 대표가 이 정도 예상도 못했을까 싶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이런 저는 발언?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그냥 뭐 그 자연스러운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런 답변이고 해프닝에 불과하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리더십과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후보들이 뛰어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고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얘기를 꺼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가면서 뭐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제압해야 할 그럴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미리 정지 작업을 하려고 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지금의 통합 과정들이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의 일이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이렇게 잠시 떠오른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살짝 다른데요. 어차피요 조기 대선 국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비명행사 공천을 했냐? 어떻게 할 거냐? 비명계 어떻게 끌어갈 거냐? 뭐 공천 과정이며 체포동의안 얘기며 다 옛날 얘기가 끌어올려질 거거든요. 그거에 맞서서 그래 한번 해봐야지. 나 이것도 다 맞설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래요? 그때 예. 얘기도 꺼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통합 행보 과정의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 폭탄 선언 때문에 비명계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명계 중심 모임 초 1회는요. 바로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자 앞에서는 웃더니 뒤에서 칼을 꽂는 격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던데 그도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표 비명계 끌어안기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왔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일회부터 어제 굉장히 큰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했습니다. 정말 예. 앞에서 웃더니 뒤에서는 칼 꽂나?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만 아직 지금 못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표.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늘 SNS에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예. 고민정 의원, 친문계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이 정말 악수 중에 악수다 비판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국민의힘으로 갔던 이상민 전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고약하고 야비하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 대표가 공든탑을 무너뜨릴 악수를 뒀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건데 또 한 민주당 원로는요 이런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벽오동 심은 뜻이 있겠죠. 그 말씀을 한 것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통합 행보를 하면서 구태여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다.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고 또 당원들이 판단하는 문제이지만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떤 보관이 있었겠죠.
뭐 여권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이런 야권 내용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벌써 계엄 중이다 이렇게까지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워낙 파문이 커지니까 이 대표는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성을 극복해야죠. 비명계에서는 좀 통합을 하는 제스처로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약간 공격이 들어왔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당에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습니다. 뭐 김 대변인께서는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당은 좀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도 평온한 어조로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 싶기는 해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당에서는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반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 민주당 내에서 내홍으로 번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12.3 비상계엄의 이런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다 같이 경쟁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선출해내는 것,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들 속에서 이 해프닝은 해프닝대로 그냥 이렇게 잘 넘기면 될 것이다. 이것을 갖다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자꾸 이것을 반목의 고리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될 것 네.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해프닝으로 끝날지 또 일파만파 커질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